조미료로서 식초, 그루탐산 나트륨, MSG, 핵산 조미료 순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는 초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보통 그 양념을 하는데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조미료 파트에 저희가 넣어서 강의를 합니다. 약간의 향기 성분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초산 함량이 5 내지 8%, 식품 공전상에는 4%에서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식초만 2.6%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발효에서 이제 제조가 되는데요. 1단계는 먼저 알코올을 만드는 알코올 발효, 당류로부터 효모를 통해서 에탄올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단계 발효에서는 초산 발효가 일어나는데 에탄올을 이용해서 초산균이 초산을 만드는,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 식초를 만드는 초산 제조 공정이 되겠습니다. 식초의 대표적인 종류로서는 발사믹 식초, 메가 식초 등이 있습니다. 식초는 아주 오래전 BC 3000년경 바빌론 시대, 중국의 그 주나라 BC 1000년경, 그리고 제민 요술이라고 하는 책에 이게 이제 532년도부터 549년도에 저술된 책인데, 여기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산 발효는 화학식을 보면은 이게 에탄올이거든요. 이 에탄올이 산화가 되면서 이와 같은 초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를 우리가 이제 볼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효소를 내는 것이 이제 초산균이죠. 전통적인 방법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완속법이라고 그러는데 2 내지 3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근대적인 방법은 직접 미생물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하루나 3일 정도면은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식초 원료로서는 초산균이 좋아하는 과일 종류 중에서 사과, 감, 이런 토마토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곡류로서는 이제 각종 쌀, 보리 이런 곡류와 술을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식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식초 발효법의 종류를 보면은 완속법,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는데, 정치법이 있고 오를레앙스법이 있습니다. 이 정치법은 과즙을 용기에 넣은 발효입니다. 이 식초 발효는 그래서 공기하고 노출이 된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죠. 오를레앙스 방법은 발효제에 발효액과 알코올, 그다음에 종초를 넣어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식초를 만드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급속법은 이제 미생물을 접종해 가지고 초산 발효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산소를 기계적으로 주입시켜서 신속히 발효를 유도하고 여과해서 식초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조 공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이런 그 원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나나, 사과, 여러 가지 당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먼저 합니다. 알코올 발효는 이제 효모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알코올, 와인 이런 걸 공부할 때 이미 배웠죠. 효모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알코올 발효가 끝나면은 보통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에탄올이 만들어지고, 이 에탄올을 이용해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세균이 초산 박테리아예요. 아세틱 애시드 박테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산 발효는 그 산소를 이용을 합니다.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초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초를 만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와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 초산균을 넣어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식초의 종류인데요. 요즘 우리가 먹는 식초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발효 식초인데, 양조 식초가 있고 곡물 식초가 있습니다. 이 양조 식초 중에서는 이제 오뚜기에서 나오는 식초, 청정원, 사조, 대림, 해표, 양조 식초,
현미식초가 있고요. CJ 백설 건강발효 현미식초, 오뚜기 현미식초 등등이 있습니다. 과일 식초 중에는 이제 이런 사과 식초, 또 기타 음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석류를 이용한 홍초, 또 청포도를 이용한 이런 CJ 프리첼 미초, 산머루 복분자를 이용한 샘표에서 나오는 100년 동안 흑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발효식초 종류 중에서 양조식초, 곡물식초, 과일식초가 있는데 각각의 그 주 원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오뚜기 양조식초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주정, 다시 말하면은 이제 에탄올이죠. 에탄올하고 메가 액기스를 이용해 가지고 식초를 만듭니다. 또 오뚜기 사과 식초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 농축액하고 주정하고를 이용해 가지고 초산 발효를 해서 식초를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포도주하고 사과 등 과실이 원료로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양조 식초에는 에탄올에 초산균을 넣어서 그냥 바로 속성으로 빠르게 발효시켜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식초 생산량은 2017년도 기준으로 한 20만 톤 정도에서 2021년도에 약간 증가해가지고 23만 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생산액으로 볼 때도 2017년에서 2017년에 2,664억 원에서 3,330억 원으로 25%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조미료로서 MSG,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보통 우리가 이제 약자로 미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속칭 미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MSG하고 핵산 조미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료 시장 규모는 여기 보다시피 크게 변함이 없어요. 이 발효 조미료가 있고 일반 조미료가 있고 자연 조미료가 있는데 이 자연 조미료하고 일반 조미료 시장이 거의 비슷하게 여기 보다시피 한 600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각각 600억. 그리고 발효 조미료가 한 400억 정도. 네, 조미료 시장을 보면은 자연 조미료가 한 600억 정도 시장을 이루고 있고 일반 조미료도 대략 한 600억 정도. 그 다음에 발효 조미료가 한 400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그 매출 규모를 보면은 CJ에서 나오는 조미료가 다시다로 대표되죠. 가장 매출액이 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미원. 옛날에는 이게 이제 그 반대였어요. 사실 대상이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했고 조미료 사업을 대상이 앞서갔었는데 이제 그 역전이 됐죠. 그 다음에 브랜드별 그 매출 규모를 보면 다시다가 이제 그 연 매출 한 490억 정도 되고 미원의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이 한 290억, 다시다 골드가 257억 이런 식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미료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세대 조미료는 미원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지금의 대상이죠. 다시마에서 맛을 내는 성분을 알려진 MSG,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가 되겠습니다.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그래서 MSG 약자로 쓰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를 추출한 미온이라는 조미료가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탕수수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 만든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을 이용하는데 음식에 소량만 넣어도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2세대는 이제 그 다시다가 있는데요. CJ에서 만들었고 1975년도에 출시된 조미료로 곡물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분석하여 쇠고기, 멸치 등을 기본으로 파, 마늘, 양파, 야채,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맛을 낸 제품입니다. 미원과 마찬가지로 음식에 소량 넣으면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쇠고기를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그 당시 서민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3세대가 이제 그 산드레라든지 맛선생 이런 제품들인데 국내산 자연재료를 이용해서 풍부한 맛과 향을 내며 볶음, 무침, 조림, 국 등 다양한 요리에 넣어주면 요리의 맛을 완성해 주는 조미료가 되겠습니다. 육수 제품과 요리수 제품이 있는데 육수 제품은 곡물 요리의 첫 단계에서부터 넣어주면 쉽게 육수가 완성되고 요리수 제품은 요리의 마지막 단계에 넣어주면 요리의 맛을 살려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세대로서 이제 연두가 있는데 연두는 이 샘표에서 만든 야심작이죠.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통해 가지고 콩을 베이스로 해서 발효를 통해서 만든 그 조미료입니다. 기존 조미료라는 카테고리와는 달리 새롭게 요리 에센스라는 카테고리를 제안하여 출시된 제품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콩을 발효해서 만든 제품으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순식물성이라 웰빙, 건강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간편하게 음식의 맛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샘표 연두의 D를 이어 대상의 요리의 한수, 신송식품의 신송요리가 맛있는 이유 등 액상조미료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MSG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원래 MSG는 천연에 존재합니다. 토마토라든지 치즈라든지 육수에 존재하고요. 우연히 맛의 그 증진제로 풍미를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칼 리타우젠이 글루텐 단백질을 황산 처리해서 이 MSG가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 1866년도인데 이것을 산업적으로 다시마에서 분리해 가지고 산업화에 기여한 사람은 일본의 이끼다라는 사람입니다. 1908년도의 일이죠. 미국 FDA에서는 이 MSG를 안전한 식품 첨가제로 등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 품목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생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생물 발효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식물성 단백질을 염산가스분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또 화학 합성을 통해서 MSG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가스분해할 경우에는 보통 글루텐 단백질, 밀가루에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단백질이죠. 이것을 산으로 가스분해를 하게 되면은 그루탐산 나트륨이 많이 생성이 돼서 맛난 맛이 나게 됩니다. 미생물 발효할 때는 보통 코린박테리움 그 종을 사용을 하는데 코린박테리움 그루타미컴 같은 균주를 사용을 하고 또 이 미생물을 발효할 때 원료로서는 암모니아하고 탄수화물 원으로서 사탕수수, 사탕, 타피오카, 당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이 교와 그린이라는 일본의 회사에서 그루탐산 생산을 위한 발효 공정을 개발을 했고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회사가 MSG를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MSG는 발효 공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공정을 쭉 비교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요구르트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 그루탐산을 만드는 과정은 그루탐산을 만드는 코린박테리움으로 하여금 포도당을 먹고서 얘네들이 이 그루타믹 애시드를 생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하는 거지만은 MSG가 발효를 통해서 이제 생산이 될 수가 있는데 원료로서 콘스타치,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슈가케인, 사탕수수라든지 카사바 전분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당으로 만듭니다. 설탕이나 포도당으로 만들고 이것을 이제 그 코린 박테리움이 발효를 해서 글루타믹 애시드를 만드는 거죠. 이 글루타믹 애시드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이제 그 나트륨을 넣게 되면은 MS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루탐산은 약간 산성이고
NaOH는 알칼리인데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나트륨은 나트륨대로 떨어져 나가고 MSG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핵산 조미료입니다. 핵산 조미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노신산 나트륨하고 구안일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먼저 이노신산 나트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신산 나트륨은 다이소듐 이노시네이트 E63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식품 첨가물로 등재가 되어 있고 풍미 증진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MSG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이 맛난 맛, 우마미가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 이노신산 나트륨 2%에 MSG 98을 넣게 되면은 보통 4배의 풍미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제적이면서 맛을 아주 좋게 만들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즉석 라면이나 감자칩, 다양한 스낵류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노신산 나트륨은 이제 핵산이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MSG를 만드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당류를 원료로 해가지고 발효 과정을 거치고요. 또는 이제 동물성 식품에서 분리하기도 합니다. 네, 구안일산 나트륨은 다이소듐 구안일레이트라고도 하고 E627이라고도 합니다. 역시 식품 첨가제 가운데 풍미 증진제로 식품 첨가물 공전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MSG와 함께 사용을 하거나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효 공정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라면이나 감자칩, 스낵류, 염지유, 포장 스프 등등의 이제 우마미, 맛난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조 방법을 설명해 놨는데 발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 RNA를 분해해 가지고 우리가 핵산 조미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트 발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트는 보통 버리는데 이 이스트 안에는 이제 RNA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를 가지고 RNA를 추출한 다음에 이것을 효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노신산 나트륨이라든지 구안일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반합성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발효를 해서 일단 이노신이나 구안오신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산화를 시키게 되면은 인산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노시네이트, 구안일레이트가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반합성법 중에서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고초균으로 발효를 시키면 이노신이나 구안오신이 만들어지고 화학적으로 다시 산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런 이노시네이트나 구안일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직접 발효법은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코린박테리움 암모니아제네스네요. 암모니아제네스를 이용하면은 레이트라는 일종의 핵산과 유사한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다시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 구조를 바꾸면은 GMP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균치간 공액 발효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코린박테리움 암모니아 제네시스를 이용해서 발효를 하고 이노신과 구안오신이 만들어지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인산화를 하게 되면은 5' 이노시네이트, 5' 구안일레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제 균주를 코린박테리움 리캄비넌트 이콜라이라 해가지고 재조합된 대장균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조미료를 만드는 방법. 처음에는 이제 식초, 그 다음에는 MS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산 조미료 중에서 이노시네이트, 구안일레이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식품의 예술 과목에는 딱히 적합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맛난 맛을 내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식초라든지
MSG라든지 핵산 조미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꼭 밀폐하지 않고 개방해서 자연 발효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산소가 필요한